여행 후 마지막 날인 오늘, 시민들은 가족들과 아쉬운 이별을 나누거나 마지막 휴일을 가족과 휴식하며 보냈습니다. 추석 연휴 내내 많은 차량들로 몸살을 앓았던 대구 경북 지역 고속도로, 지금은 어떤지 도로공사 연결해 알아봅니다. 지역 게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이 왜 게임 산업 발전 가능성이 큰지 알아봅니다.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대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범죄 예방에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보완점도 적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역과 터미널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시 집이나 일터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조용했던 도심은 가족 나들이객들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모, 친척과 정겨운 만남을 뒤로하고 고향을 떠나는 발걸음은 늘 그렇듯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창문 사이로 마지막 혼인사를 나눕니다. 어제 처가 왔다가 지금 인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르신들 뵈니까 마음이 어때요? 한동안 못 뵀다가 뵈니까 참 다들 건강하게 지내시니까 기분 좋습니다. 멀리 타지로 떠나는 자식들을 한순간이라도 더 보려는 부모는 짧은 만남이 아쉬워 먼 배움길에 나섰습니다. 딸은 임용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막 시험 됐으면 좋겠고 아들도 열공해서 좋은데 취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의 명소로 자리 잡은 골목 투어에는 연휴 끝자락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았습니다. 투어와 윷놀이 같은 민속놀이를 즐기고 옛날 옷도 입어보며 특별한 근대로의 여행 추억을 남깁니다. 3일 운동도 하는 걸 알았었고요. 또 전통놀이도 하고 다른 옛날 건물들도 보니까 재밌고 신기해서 좋았어요. 처음 해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되고. 연휴 내내 한산했던 도심은 대부분 상가가 문을 열었고 나들이객들도 늘면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흐름이 원활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보연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 고속도로 표정은 맑음입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화면 보고 계신데요. 경산 쪽입니다. 양방향 모두 편안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지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실 때는 보시다시피 1차로 쪽으로 살짝 공사 때문에 차로가 통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곳만 주의를 해주신다면은 전혀 불편함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대구 요금소 쪽으로 진입하실 분들도 괜찮습니다. 중부내륙지선 서대구권으로 해서도 편안하게 통과를 하고 있고 그대로 이어지는 중앙고속도로 동명휴게소 쪽 앞쪽인데요. 속도 충분히 내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상주터널 쪽에 사고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은 편안하게 전 구간 통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쪽인데요. 지금 현재는 물론이고 낮 시간대도 흐름 좋았습니다. 와촌 휴게소 앞쪽 각 방향 모두 수월하게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88 고속도로 쪽인데요. 고령 쪽이죠. 어제까지는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오늘은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차량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이번 추석은 작년에 비해서 사고가 20.6% 줄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에서 김보연이었습니다. 네, 대구는 게임 산업에 있어 다른 도시보다 경쟁력이 더 크고 그래서 게임 중심 도시로의 발전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그만큼 기반이 탄탄하다는 건데요. 이 소식은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일본 TV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대작 애니메이션을 모바일 게임으로 제작하고 있는 대구의 한 게임 업체.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의 세계 기업 파트너로 선택돼 공동 작업을 진행 중일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지금 온라인 게임을 10년 정도 서비스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신뢰도 있고 개발에 대한 신뢰도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들도 대부분 일본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지역의 한 대학 강의실. 세계적인 게임 회사인 닌텐도가 미국에 세운 게임 전문 대학의 교수가 한국에 파견돼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2년 과정을 끝내면 모두 미국 본교로 유학을 떠나 학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지역의 수준 높은 대학 교육 프로그램은 유럽에도 알려져 이번 학기에만 60명의 프랑스 학생들이 유학을 왔습니다. 이처럼 대구 경북 지역 14개 대학의 게임 학과가 해마다 700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있고 미술 등 게임 관련 학과에서 매년 2만 명 이상이 졸업하는 등 풍부한 인적 자원이 대구 게임 산업의 든든한 기반입니다. 선배 기업들이 잘 인프라를 닦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좋은 게임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들 학생들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ICT 파크 소프트웨어 클러스터가 12년 전부터 조성돼 있고 게임 제작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스타 기업이 많은 것도 큰 자산입니다. 기업 환경이 또 게임을 할 수 있는 어떤 토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IT 소프트웨어 기술이 상당히 집적되어 있는 환경이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진 대구 모바일 게임 센터는 게임 전문 지원 기관으로 기업 성장을 위한 창업 보육과 제작 지원은 물론 사무실 임대료까지 지원해주며 우수 게임 기업 유치와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체계와 대구의 게임 산업 기반 덕분에 최근에는 수도권에 있던 4개 게임 업체가 대구로 본사를 옮겨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거는 약간 부족할 수가 있겠지만 인터넷상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한다면 서울이나 여기 대구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온라인 게임 제작에서 지난 10년 동안 쌓은 노하우가 대구를 게임 최적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 출산율은 2.1명이지만 경북 북부 지역 여성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안동 1.5명, 영주 1.2명, 상주 1.3명, 문경 1.5명, 의성 1.3명 등으로 대체 출산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경북은 여아 100명당 남아 출생수를 나타내는 출생 성비가 108.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남아 선호 현상이 아직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가 346만 9천여 건으로 해마다 평균 115만 6천여 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은 경북이 3년간 5만 8천여 건이 적발돼 연평균 1만 9천여 건으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대구는 교통법규 위반이 연평균 55만 건, 음주운전은 연평균 1만 2천여 건 적발됐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어제 낮 1시쯤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의 야산에서 버섯 채취 중이던 52살 오모 씨가 지름 60mm짜리 포탄을 발견해 육군 제2탄약창 폭발물 처리반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탄약창 관계자는 6.25 전쟁 당시 사용된 포탄으로 추정된다며 폭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시내에 있는 CCTV를 한 곳에서 감시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난 7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눈에 띕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대 4명이 골목길에 세워진 오토바이 근처를 서성이다 오토바이에 채워진 자물쇠를 열려고 시도합니다.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혔고 10분 뒤 경찰이 출동해 오토바이를 훔치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대구 동구 신암동의 한 골목길. 새벽녘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여자에게 달려가 실랑이를 벌이더니 갑자기 여자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무릎 꿇은 여자를 또다시 폭행합니다. 5분 뒤 경찰이 나타나 남자를 제지합니다. 두 건 모두 CCTV를 감시하던 통합관제센터에서 재빨리 112에 신고해 더 큰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밤에 주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직접 112로 신고를 해서 저 화면을 보면서 경찰차 출동 후 처리까지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3개구에 설치된 2,100여 개의 CCTV를 한 곳에서 감시하는 통합관제센터가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이와 같이 시내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합관리하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소 뒤 한 달여 동안 차량 털이, 청소년 집단 패싸움, 성추행 등 71건의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관제 요원 1명이 100개가 넘는 CCTV를 감시해야 해 범죄 예방 효과보다는 사후 증거 확보 역할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관과 또는 관제 인력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CCTV 설치도 방범 지역 지역에는 추가적으로 올해 약 한 700여 대를 설치 중에 있으며 109억 원이 들어간 통합관제센터 사업. 다음 달부터는 대구 3개구가 추가로 통합될 예정인 만큼 좀 더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남해안의 적조가 동해안으로 빠르게 북상하면서 포항 지역 육상 양식장에 있던 물고기 5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구룡포 해역에는 적조 관심주의보조차 발령되지 않아 양식어민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적조로 폐사한 넙치가 양식장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1년 넘게 길러 이제 막 출하를 앞두고 있는데 수조에 있던 넙치 가운데 80%가 순식간에 폐사했습니다. 피해 양식장은 모두 5곳으로 넙치와 강도다리 5만여 마리가 죽었습니다. 이 고기를 기를 때까지 1년 반 정도가 돼야만 이 정도 크기로 크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 고생했던 것들이 물거품으로 달아나고. 더구나 구룡포 해역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적조 관심주의보조차 발령되지 않은 상태였고 양식어민들은 밤사이 대비할 겨를도 없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했습니다. 적조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보 단계 이런 단계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황당하기 거지없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늘 오후에서야 울산 북부에서 포항 구룡포 해역까지 적조주의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적조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확보된 15,000톤의 황토를 적조 발생 해역에 긴급 살포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긴급 예찰 활동을 실시해서 내일부터 장비, 황토 살포기와 장비를 동원해서 긴급 살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도 170만 마리의 양식 물고기가 폐사한 데 이어 올해도 적조 피해가 이어지면서 동해안 양식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재남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노후 산업단지 정밀 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구미공단은 유해화학시설이 있는 21개 업체가 안전기준을 59건이나 위반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에 재원과 역량을 배치해야 한다며 구미와 여수, 울산 등 6개 산업단지에 대해 전수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의 감리 부실이나 아파트 관리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설 현장의 부실한 감리나 부패 행위, 아파트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 부실 시공이나 뇌물수수 등 감리자의 부패 행위,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나 불법 공사 계약, 주민대표 선출 과정의 투명성 부족 등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실업자들에게 전기 자격증을 따게 해서 위장 취업시킨 뒤 실업급여와 사업주 훈련 지원금 등을 받도록 알선한 혐의로 53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취업을 하지 않고도 노동부로부터 300에서 1,400만 원의 실업급여를 신청해 모두 1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4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이 받은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한편 전기 자격증을 취소했습니다. 대구미술관이 이달부터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수화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화 해설 서비스는 수화 통역사가 청각장애 관람객들에게 수화로 전시된 작품을 설명하는 것으로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 하루 2차례 실시합니다. 이용료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 예약일을 기준으로 2주일 전에 미술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1인당 인삼 소비량은 지난 2009년 0.48kg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최근 5년 이내에 수삼을 구입한 소비자는 전체의 4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은 잔류 농약 등 안전성 여부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안전성 보장과 등급별 가격 공정성 확보 등의 소비 확대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주시 건천읍 화천 모량리 일원 신경주 역세권 종합개발지구를 다음 달 1일부터 5년간 허가구역을 축소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경주 역세권 종합개발지구는 2015년 실시 계획 승인의 절차를 시작으로 2019년 12월 역세권 개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